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본머스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데얀 쿨루셉스키 선수까지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우려가 컸습니다. 브라이튼과 19라운드 경기의 내용도 좋지 않았고 또 선수들의 체력 부담도 큰 상황이었는데요. 반대로 쿨루셉스키의 속도나 이 패스 타이밍의 문제, 손흥민 선수와 부조화를 이루는 측면에 있어서 쿨루셉스키 선수가 없을 때 토트넘의 공격이 어떨까, 경기력이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오반니 로셀소가 손흥민 선수의 이상적인 도우미 역할을 해내며 전화위복이 됐는데요. 제임스 메디슨이 빠진 이후 손흥민 선수를 향해 가장 좋은 패스를 뿌려준 로셀소의 활약은 영국 현지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로셀소의 활약이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 행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현지의 보도 내용, 디 애슬레틱의 독점적인 내용들 풀버전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영국판의 토트넘 담당 기자 잭 핏브룩 기자의 이제 보도 내용인데요. 로셀소가 이제 어떻게 토트넘의 올 시즌에 잘 자리 잡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들로 소개합니다. 지오반니 로셀소는 2019년 스페인 클럽 레알 베티스에서 토트넘이 영입한 이후 항상 인기 있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1군 선수단의 절반이 결장하고 있는 바쁜 순간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는 제임스 메디슨, 이브 비수마, 데얀 쿨루셉스키가 출전할 수 없었고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발목 부상에서 한 달 만에 깜짝 복귀한 가운데 새로운 미드필드진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혁명에 동참하고 그의 아이디어를 경기장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프린지 선수들이 필요한데요.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본머스를 상대로 로셀소가 바로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몇 주 동안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을 센터백으로 둘 수 없었죠. 그럼에도 공격적인 전진 수비를 시도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거의 즉시 입단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던 플레이메이커 메디슨 없이 어떻게 중앙 지역을 돌파하고 기회를 창출하는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메디슨이 거의 2달 전에 첼시와의 경기에서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한 이후 토트넘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파페 마타르사르가 결장했을 때 로셀소를 쿨루셉스키와 2선 미드필더로 짝을 이루게 했었죠. 로셀소는 그 당시 에스턴 빌라,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로셀소는 다시 부상을 당했고 사르가 복귀해서 뛰게 됐습니다. 로셀소는 에버튼과 브라이튼을 상대로는 교체 출전했는데 이번 본머스전은 3주 반 만에 선발 출전 기회를 받은 경기였고요. 그리고 이 본머스전이 로셀소의 올 시즌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로셀소는 토트넘의 그 어떤 선수보다도 공을 잘 전진시켰고 기회를 창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로셀소는 토트넘이 기록한 3골에 실질적으로 모두 관여했고 그 외에도 많은 좋은 순간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로셀소는 평소처럼 활발한 목소리로 히샬리송에게 지시를 하면서 본머스의 후방 빌드업을 압박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9분 만에 토트넘이 선제골로 리드를 잡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본머스 골키퍼 네투가 킥아웃 실수를 했고 벤탄쿠르가 라이언 크리스티와 50대 50 상황에서 공을 잘라낸 이후 로셀소가 루이스 쿡과의 50대 50 경합 상황에서 공을 따내면서 사르에게 연결했고 사르가 슈팅해서 득점을 했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영국 BBC의 매치 오버데이에서 히샬리송이 네투를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을 잘 가져갔는데 그 움직임을 손짓하면서 소리치면서 지시했던 게 로셀소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는 앞에서 스프린트를 많이 해주고 압박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이러한 손흥민 선수를 왼쪽 사이드로 뺐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히려 로셀소를 그 앞쪽으로 올려서 압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친 손흥민 선수보다는 최근에 많이 경기를 뛰지 않았던 로셀소에게 많이 뛰게 해줬는데 그 역할까지 로셀소가 부지런히 열심히 잘해주면서 또 히샬리송을 조정하는 리더로서 고참으로서의 역할까지 보여준 것이죠. 본머스가 이후에 다시 경기 주도권을 갖게 됐을 때 또 이제 토트넘이 뭔가를 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역습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했는데요. 로셀소는 가장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공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선수였고요. 또 저스틴 클라이베르트가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서 수비로 내려오면서 로셀소를 뒤에서 넘어뜨리면서 경고를 받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최고의 움직임들은 대부분 로셀소의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이제 BBC에서 얘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폴 로빈슨, 토트넘의 골키퍼 출신이자 잉글랜드 대표 골키퍼 출신인 레전드도 얘기했던 게 로셀소가 아주 잘했다. 로셀소가 손짓으로 지시해서 히샬리송의 압박을 유도한 것뿐만 아니라 벤탄쿠르가 공을 잘라낸 이후에 몸을 던지고
가지고 슬라이딩을 하면서 쿡 앞에서 공을 확보해서 사르에게 내준 것이 결국엔 사르의 선제골 슈팅으로 이어지면서 로셀소의 멀티 도움 중에 첫 번째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하프타임 이후 후반전에도 로셀소의 플레이가 좋았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플레이했다라고 디애슬레틱이 이야기합니다. 로셀소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줬던 것, 히샬리송이 토트넘을 2대0으로 앞서게 할 수 있었던 기회의 기점 패스가 로셀소였고요. 토트넘이 이 기회를 놓치면서 벌을 받을 것 같을 때 이 얘기가 뭐냐면 2대0이 되지 못해서 1대0을 잡고 몰아치다가 추가골을 넣지 못해서 동점골 내주고 역전골을 내주고 졌던 경기, 비겼던 경기가 많았던 올 시즌의 토트넘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로셀소가 또 한 번 마법의 순간을 연출했고 이번에는 성공했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는 마무리 슈팅을 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경기장 중앙에서 공을 잡은 로셀소가 손흥민 선수가 달려줄 수 있도록 왼발 바깥쪽 아웃프론트를 이용해서 정말 멋진 전진 패스를 연결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 장면을 아웃스탠딩했다, 탁월했다라고 평가를 했죠.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지했던 손흥민 선수가 네트를 뚫어내는 멋진 마무리 슈팅으로 득점을 하면서 이 로셀소의 패스 퀄리티도 보상을 받았다라고 디애슬레틱이 소개했는데요. 본머스가 이후에도 계속 압박을 가했지만 로셀소는 토트넘 선수 중에 몇 안 되는 뛰어난 선수로서 끝까지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토트넘의 박스 가장자리에서 공을 잡은 로셀소가 본머스 진영을 돌파하면서 전진했고 결국엔 세네시의 파울을 당하면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그 이후 빠르게 진행된 프리킥 상황에서 토트넘이 신속한 플레이, 브레넌 존슨이 이제 로얄의 패스를 받아서 크로스해줬고 히샬리송이 마무리하는 그 3대0 골의 기점도 로셀소였다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날 경기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통계 매체의 맨 오브 더 매치는 멀티 도움을 기록한 로셀소였는데요. 히트맵을 보시면 이제 중앙 공격 미드필드지만 왼쪽 사이드와 오른쪽 사이드, 후방 수비 지역까지 모두 커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손흥민 선수 쪽으로 패스를 많이 찔러주는 이런 손흥민 선수와 합을 이루는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82분 동안 뛰면서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2개의 도움, 키패스, 결정적인 모험적인 패스를 하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92%로 매우 높았다, 안정적이었다라는 얘기고 롱패스 2개도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드리블 돌파 3번 시도했는데 3개 모두 성공하면서 100%의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전투적으로 상대와 공다툼을 하면서 14번의 지상 경합 중에 11번이나 승리하는 대단한 투쟁심을 보여줬고 4차례나 파울을 당했고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하면서 클리어링 1개, 가로채기 1개, 태클도 4개나 기록하면서 전천후 미드필드로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52분에 손흥민 선수가 준 공을 로셀소가 받아서 중앙으로 끌고 들어가다가 왼쪽 배후 공간으로 이동하는 또 손흥민 선수를 잘 보고 이제 로셀소가 연결해주잖아요. 심지어 수비가 달라붙고 있음에도 감각적인 왼발 정확한 킥을 통해서 3명의 본머스 수비 사이를 가로지르는 패스를 잘 줬고 이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의 스루 패스가 히샬리송의 1대1 기로 이어졌는데 히샬리송의 슈팅이 옆으로 빗나가면서 무산이 됐었죠. 하지만 그 다음 또 한 번 로셀소가 손흥민 선수의 침투 움직임을 잘 보고 이제 왼발 아웃프론트 패스를 줬는데 로빈슨도 이 장면에서 로셀소의 그레이트 비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야가 너무나 좋았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타이밍도 좋았고 퍼스트 터치도 좋았고 슈팅도 좋았지만 로셀소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침투 타이밍을 잘 봐준 것, 지금까지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어 들어갈 때 다들 못 봐요. 빨리 보고 줘야지 이 타이밍을 살려서 수비가 쫓아오지 못하게 1대1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런 부지런한 움직임들이 빛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로셀소는 그걸 해주는 선수다라는 것이죠. 로셀소는 이번 본머스와의 경기에 82분 교체 아웃되면서 토트넘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과거 일부 토트넘 팬들은 로셀소를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보여줬던 로셀소에 대한 불만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 것입니다. 토트넘이 로셀소의 최고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당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주제 무리뉴 감독이 이 포체티노 감독을 대신했던 첫 번째 시즌에는 로셀소가 꽤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 부상도 있었고 폼도 떨어졌고 리듬도 떨어졌고 또 최적의 포지션에서 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경기 감각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확실하게 로셀소를 자신의 전력에서 계획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고 그로 인해 로셀소는 비아레알로 임대를 가야 했었는데요. 그리고 클럽 안에서 일부 이제 직원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서 로셀소가 평판도 떨어졌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상이 됐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로셀소가 하지만 충분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것들은 입증이 되어 왔어요. 토트넘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이제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할 때 핵심 멤버였고 카타르 월드컵 우승할 때 이 월드컵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남미 예선까지는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주전 선수로 뛰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메시 선수와도 최고의 호흡을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클래스는 당연히 있다. 비아레알에서 챔스 4강에 갔던 과정에도 맹활약을 했던 로셀소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토트넘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토트넘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비록 브라이튼과의 패배 경기에서는 페널티킥을 내줬던 이제 태클이 조금 이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선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토트넘에서 로셀소처럼 전진하면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미드필드는 많지 않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올 시즌 로셀소의 주요 기록들을 보면은 90분당 기록으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의 비율을 봤을 때 0.44개의 도움으로 토트넘 내에서 최고 수준 99점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고요. 90분당 기대 도움도 0.34개로 95%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과 기대 도움을 합산한 기대 공격 포인트도 0.49골로 71%에 해당하고요. 90분당 슈팅 기회를 연결된 각종 플레이가 무려 경기당 5.30회로 92%에 달합니다. 그리고 패스 시도 횟수도 68.78회로 99%, 패스 성공률도 평균 86.4%로 99%, 전진 패스 횟수도 경기당 9.37회로 99%, 모든 지표에 있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로셀소의 모습인데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저 잠깐 반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을 약속할 수 있는 서막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로셀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메디슨이 아직 부상으로 빠져있기도 하고 비수마와 사르가 1월에 국가대표 차출로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로셀소는 현재 토트넘에선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로셀소가 10번과 8번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전천후 미드필더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직접 본머스와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 로셀소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로셀소가 지난 2-3주 동안 정말 훌륭했다라고 하면서 선수단 안에 부상 선수와 결장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스쿼드가 필요한데 새롭게 투입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 거기에 있어서 로셀소가 활동량뿐 아니라 공에 대한 퀄리티까지 보여주면서 본머스와의 경기에 특히 훌륭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골을 도와줬던 패스는 아웃스탠딩했다, 탁월했다라고 하면서 소니가 이제 아시안컵으로 떠나고 비수마와 파페사르도 네이션스컵에 떠나기 때문에 로셀소는 본머스에도 필요했지만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좋은 공헌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향후 이제 1월 경기 중에서는 로셀소가 주역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셀소가 아르헨티나의 유망주로 떠오르면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전 경기에서 밀리면서 스페인의 레알 베티스로 이적을 했고 2018-19 시즌에 완전히 포텐이 터졌죠. 라리가 32경기 9득점 5도움으로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코파델레이 6경기 2골, 유로파리그 7경기 5득점 1도움으로 공격 미드필드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한 시즌 동안 득점이 16골에 달했었습니다. 거기에 도움도 6개였죠.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에릭센이 떠나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에릭센의 뒤를 이을 창의성 있는 왼발 자원으로 로셀소를 영입했죠.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으로 데려왔는데 한 시즌에 2골 이상을 넣은 적이 없었고 한 시즌에 2개 이상의 도움을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비아레알로 임대됐던 지난 시즌에도 22경기 라리가에서 2득점 3도움이었는데 올 시즌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10경기 만에 이미 2득점 2도움을 올리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 베티스 시즌의 이 기록에 도전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비아레알에서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난 여름 이적 시장 기간에 바르셀로나에서 로셀소 영입을 추진했었죠. 차비 에르난데스가 직접 원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로셀소는 토트넘에 남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에 남게 됐는지 로셀소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면담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가 남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믿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했고 매일 토트넘에 있고 싶고 토트넘에서 뛰고 싶다라는 모습을 저 역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도 좋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 방식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제가 팀에 토트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줬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는 좋아합니다. 토트넘의 스태프들과 동료들도 좋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있기도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획과 철학은 그리고 저에게 주문하는 역할은 분명히 저의 커리어에서 저의 축구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저는 매우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것이 결국에는 토트넘에서 자신의 경력을 깨워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비록 역전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포로의 코너킥이 뒤로 흘러왔을 때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했었죠. 이 경기도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벤탄쿠르와 함께 밀필드 라인을 구성했을 때 벤탄쿠르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번 본머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셀소, 벤탄쿠르 이 두 명의 미드필더 조합이 기대가 되는 이유고요. 맨시티와의 경기 3-3으로 비겼는데 2대2 동점골 과정에서 맨시티의 공격 전개를 데이비스가 달려들면서 헤더로 잘라냈을 때 이 잘라낸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받아내고 로셀소에게 주고 로셀소가 이제 몰고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주고 움직일 때 맨시티 선수들이 글로 끌려가니까 로셀소가 그대로 몰고 들어가서 왼발 감차를 구석에 꽂아 넣었잖아요. 이런 로셀소의 왼발 득점 능력도 대단하다. 왼발 패스, 왼발 슈팅, 게다가 공 운반 능력, 프리미어리그에서 보기 힘든 퀄리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로셀소입니다.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로셀소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었죠. 하지만 지금의 폼을 보자면 쿠루세스키, 로셀소 이렇게 함께 쓰는 것도 있지만 쿠루세스키의 자리에 그대로 로셀소가 들어가면서 벤탄쿠르, 비수마, 로셀소 이렇게도 가동이 가능한 그런 앞으로의 그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로셀소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정한 동기부여를 주고 있고 경기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꿰뚫고 있다. 누구 어떤 팀을 만나든지 주인공이 되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로셀소의 개인적인 장점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감독이라면서 새로운 시대를 즐기고 있다. 점점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분명한 플레이 스타일이 있고 특히 내가 너무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가장 많은 걸 얻은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셀소가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풋볼 인사이더에서 그나마 공신력이 높은 웨인 베이시 기자가 토트넘이 황희찬 선수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라는 보도를 한 배경에는 결국엔 쿨루세프스키 선수의 속도와 타이밍의 문제들이 제기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로셀소가 쿨루세프스키보다 나이가 좀 있는 편이고 쿨루세프스키의 활동량이라든지 잠재성이 크기는 한데 분명히 손흥민 선수와의 조합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매각할 때의 이득 가능성을 보자면 쿨루세프스키를 내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이제 쿨루세프스키가 지금 공미 자리에 뛰고 있긴 하지만 메디슨이 결국에는 부상 문제가 없다면 그 자리를 뛸 텐데 쿨루세프스키가 가운데에 있으면 그나마 단점들이 가려지지만 측면으로 가면 이 단점이 크게 드러나거든요. 특히 이제 쿨루세프스키가 있을 때보다 솔로몬이나 존슨이 있을 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더 좋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황희찬 선수도 쿨루세프스키보다는 존슨이나 솔로몬처럼 측면에서 속도감이 있고 돌파력도 있고 여기에 패스 센스까지 있으며 전방에 올라가서 결정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히샬리송의 역할과 쿨루세프스키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으면서 마케팅 가치까지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황희찬 선수의 영입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히샬리송이 몸값을 하고 있는 가운데 히샬리송이 뭐 사우디 매각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그건 이제 일축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쿨루세프스키의 자리에 좀 뛸 수 있는 선수가 황희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힐 선수 역시 지금 기대만큼 자리 잡지 못하면서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힐과 쿨루세프스키가 나가면서 로셀소를 남기고 황희찬 선수가 영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어질 수 있다. 속도감 있게 더 빨리 뛰고 압박도 많이 해주고 부지런히 뛰고 이런 면에 있어서 황희찬 선수가 분명히 토트넘의 색깔에 맞는데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에 있어서도 쿨루세프스키보다 더 낫다. 로셀소 메디슨이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좋은 점을 받고 있는데 쿨루세프스키와 함께 뛸 때는 그런 면들이 조금은 제한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분명히 매각할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선수라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올 여름 이적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국 선수들은 아시안컵에 차출됐기 때문에 당분간 유럽리그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1월 6일 토요일 밤 10시에 이라크와의 평가전을 통해서 아시안컵을 준비합니다. 이 경기 이후 1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바레인과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보일 호흡들은 또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 이적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옮길 선수 그리고 내년 여름에 옮길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적설들 어떻게 봐야 하는지 믿을 만한 소식인지 그리고 각종 해외 축구의 이야기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